기본적으로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이랄지 출석 여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그러한 변론팀의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대언론 소통은 곧 국민들께 또는 외국을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과 그 변호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좀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도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타격 주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지금 유효한지 아직도? 대통령께서 지금 최근에 3번의 대국민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워딩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어떤 워딩으로 했는지 지금 우리 기자분의 말씀을 꼬집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서겠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했으면 했던 부분을 전달하셨나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얘기하라 이렇게 협의 의논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지금 공식적인 대응이 정식적인 대응이 아직 안 되는 상태에서 많은 언론 또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를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또는 헌법 재판, 탄핵 심판에 대한 그런 법적 대응 이런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변론팀이 짜이면 거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기자분들에게 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대통령님의 의중과 또 돕는 대통령의 의중과 이번 이 사태 대처를 돕는 분들과의 교감 속에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건 드리고 또 아직 그런 부분을 저보다는 공식 변론팀에서 말씀해야 될 부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최적의 어떤 변호인단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거듭 이번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놀라시고 또 충격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를 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에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은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에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헌법적 수단의라고도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는지 등등에 관한 부분, 그에 이르기까지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껏 그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것이 당당하게 맞선다는 뜻이지, 어떠한 하여튼 조금이라도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뭐 그런 좀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소상히 그러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 하는 그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의원들 다 끌어내라 이런 지출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이 범위가 아슬아슬해지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그날 뭐 이렇게,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그 넓디 넓은 이 의사당, 국회의사당 그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또 그러니까 이 군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는 뭐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런 사항까지는 다음에 우리 변호인단에게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항까지 다 일일이 오늘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어떤 법리적 어떤 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제의 말씀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머지않은 시점에 내놓을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그리고 각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대통령의 그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이 입장은 나중에 변호인단이 발표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일 윤곽근 변호사 외에 김홍일 윤곽근 변호사 외에 추가로 지금 합류하신 변호사 있으신지 언제까지 구성 마치실지도 알려주십시오. 저는 누가 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러한 구성이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머지않은 시기가 연내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머지않은 시기가 될 겁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체포를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설들이 분분하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 선포 3시간 전에 삼성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현 경찰청장님은 왜 만나셨다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체포의 책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부분은 내가 대화를 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날 안가가 어떻게 하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말할 입장에도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최 기자 지금 질문한 게 계엄 선포 전에 뭐 했냐 그거죠. 전혀 대화나 소통을 한 번은 없습니다. 변호인단에게도 거짓말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진술은 전부 다 통일되어 있는데 체포 몇 명 있었다는 거에 그러면 대통령 왜 나머지 관련자들 입을 맞췄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중에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구성이 되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어떤 분들은 당신도 변호인도 아닌데 저보러 당신도 변호인도 아니잖냐 하지만, 지금 대통령님의 위임장을 첨부해서 변호인 선임계가 사법기관,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변호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날 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이 변호를 막기 위해서 변호를 지금 하겠다는 분들도 여러 분 지금 있습니다. 참여하겠다는 분들도. 아니 그러면 왜 법적 책임 지겠다고 하는데 좀 경고처가 압수수색 막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기 좀 받아주세요. 공기는 안 받고 공기가 법과 원칙 절차 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받는 겁니까? 공기를 받아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말씀하시는 오늘 제가 답변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변호인 구성을 저는 도와준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정확히 말하면 변호인 구성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런 기능도 공보 기능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런 중간에 조금이라도 이 소통에 숨통은 터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대통령 입장에서 알리고자 할 때도 좀 원활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끊어서 죄송한데 이런 활동들이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 있으세요? 제가 요청했고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저기요. 정성들이 최근에 계속 검찰에서 구속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서운하다거나 배신감 느낀다거나 이런 말씀하신 거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이로 인한 군 체계의 혼란, 이렇게 되면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에 따른 지휘관들을 이렇게 범죄를 몰고 구속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지휘관이, 다음에도 대통령은 있기 마련이고 군 지휘관이 있기 마련인데, 군 통수권자가 어떤 비상한 상황에 지휘를 했을 때 이걸 다 따져가면서 하복을 할 거냐. 상명하복이라는 관계가 군의 생명인데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죠. 그로 인한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 체계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겠죠.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내란을 일으킨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자, 여러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법과 없이 법치주의를 도시 않는다고 하면 최소한 등기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정현 변호사님, 최소한 등기 정도는 받아주셔야죠. 내란은 아니다. 최소한 등기